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이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혜룡 경정의 파견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백경정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개된 대화에서 임 지검장은 고발인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백경정의 수사 참여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이에 백경정은 꼼수로 꾸려진 합수팀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검과 국수본 역시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외압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백경정은 지난 10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수단에 합류했습니다. 파견 기간이 연장된 이후 합수단이 세관 직원들의 마약 연루 의혹과 외압 행사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습니다. 백경정은 인천공항세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동부지검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백경정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한 영장이 이유 없이 막혔다고 반발했고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포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백경정은 이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검찰이 제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 수사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기밀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엄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내부 고발인가? 수사 질서의 붕괴인가? 백혜룡 경정의 파견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내부에서 누가 수사의 주도권을 쥐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백혜룡 경정이 CCTV 영상 기록도 열린공감TV 보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나무도마로 위장한 필로폰을 하차시키는 장면입니다. 차량이 들어와 있지요. 예. 저 차량을 열고 뒤에서 나무도마로 위장한 상자를 하차시키는 장면이 이야. 고스란히 2023년 8월 11일 15시 17분에서 6분간 촬영이 됐습니다. 저 영상을 보내온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거지요. 증거가 없이 망상만으로 했다고 하기엔 너무 증거가 많은데. 저 양이 이제 세관을 통과했던 거. 네. 세 차례에 걸쳐서 총 54kg이 주야, 입수가 된 54kg이면 네. 성인 여성 몸무게만큼 됩니다. 네. 저는 착한 사람이라서 세관 직원들 믿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세관 직원들을 허수아비 만들고 다 저렇게 통과됐는지를 임원정이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마약을 저렇게 이제 내린 하차시키는데 그 밑에 뭘 깔판을 깔아놓고 하나씩 내리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뭐 마약을 받을 공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현장이 없었어요. 그냥 길바닥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약 54kg을. 나중에 배송받습니다. 그 배송받는 장면도 저희가 또 입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나무도마로 위장된 필로폰을 또 한 차례 배송을 받는데 2023년 8월 12일 날 다음 날이죠. 12시 43분에 배송을 받습니다. 위나 위고와 등이 저 안에서 저게 이제 그 운반책들 중에 2명이거든요. 네. 실제 차가 쭉 들어옵니다. 차가 쭉 들어와서 그걸 다 이제 백혜룡 경정이 입수했던 거 예, 아니에요? 다 입수한 겁니다. 이 CCTV 영상을 들어와서 저기 아니 내려요. 백혜룡을 왜 불렀어 저기에? 어? 아니 저 아파트인가 빌라인가 모르겠지만 이게 물건 받기 상당히 좋은 장소로 예, 집을 빌라입니다. 얻었네요. 빌라에 그러네요. 주차장하고 주차장이 연결돼 이게 있어요. 딱 돼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차가 들어오면 차에서 이제 필로폰을 내리고 아니 배송을 받습니다. 백혜룡을 차가 저런 들어오죠.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수사를 저렇게 하라고 보내신 차가 건데 들어옵니다. 저게 나무도마거든요. 저 집은 예. 참 잘 얻었네. CCTV 아니면 저걸 촬영할 수 없었겠네. 그러니까 뭐 증거가 없다면서요? 다 증거입니다. 네, 저렇게 배송을 받습니다. 이야, 배송을 받고 콩팡을 시켜도 되겠다 저거. 저게 인천공항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통관 시스템에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지금 너희들이 떠들 것은 네. 백혜룡이 또라이다가 아니라 대가리 박는 거야. 저게 들어와서 대한민국 땅에 지금 유통이 되게 됐는데. 아니 저 정도 되면 저 정도이 아니면 마약 범죄 조직과 공모하거나 짜서 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저 정도 무능을 보인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받아야죠. 네. 아니 그 설사 범죄적으로 공모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네. 자, 그리고 저 운반책들이 필로폰 수거책에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하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보시면 2023년 8월 12일 날 21시 05분에 이제 수거책에게 전달을 아니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저 정도까지 나왔어. 저게 보시면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로 위장시켜서 그 안에 마약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그리고 그 필로폰을 차량 수거책이 차량에 실는 장면까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반대편에 찍은 건데요. 필로폰을 차량 수거책에 아니 실는 없는 증거가 왜 장면까지 이렇게 많아? 확보를 했습니다. 어?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들고 나와서 패턴도 똑같네. 예, 저게 다 마약이에요.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네, 차량에 실습니다. 이렇게. 검은 봉지. 네, 자연스럽게 검은 봉지 담아서. 네. 저런 증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런 증거는 공개하지도 않아요. 동부지검에서는. 자, 문제는 이 백혈원 경정팀이 중간 보수를 검거합니다. 검거하는 유통책이 있어요. 무려 5.4kg을 압수하고 검거를 하는데 그 검거 장면까지도 공개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끝에 뒤에 우산 들고 가는 게 형사들이고요. 저 반대편에서 오는 남자가 이제 운반책 중에 한 명인데요. 보십시오. 반바지. 도망갑니다. 아 왜 도망가지? 네. 왜 도망가지? 자, 백혈원 경정팀이 저렇게 열심히 추적해서 음. 잡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렇게 경찰들은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증거가 자, 없다고요? 박수를 한번 보내고 일선 검사들은. 박수를 네. 보내고 아유. 경찰들은 증거가 없다면서요? 말레이시아 조직 헤린스 위나의 주거지를 드디어 이제 백혈원 경정팀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압수를 해서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찾아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입니다. 이 마약 보십시오. 와 이게 쌀이 아니라 마약이에요, 마약입니까? 마약. 예. 와 세상에. 아니 극소량도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저건 천문학적인 금액이겠네요. 네. 예. 저렇게 진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낸 백혈원 경정을 향해서 확증 편향자, 정신이장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자신의 손을 빌어서 검찰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분도 자기 손을 자기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그 후배 검사들이나 동료 검사들을 치게 되면 그게 또 인간적으로 또 못할 짓이기도 하니 나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대신 이문정과 백혜롱의 이 인연 콜라보는 만들지 말아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서로 둘 다 죽는다. 그 사람이 지금 눈빛이 제가 만나니까 야심이 그득해요. 이문정 검사의 야심이 그득해. 그때 이제 뭐 그 기소청장, 네. 안 그러면 공수처장,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물망에 중수청 지금은 중수청. 하마평이 뭐 이렇게 네. 민주 시민들로부터 하마평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임명하셔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 쪽에 이재명 대통령 쪽에 그 근처에서 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사건을 원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불편한 감정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느껴왔는데 네. 그걸 진보 유튜버 이동영 작가 등을 음. 통해서 네, 맞아요. 가감없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후회할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당신은 가진 게 많지 않느냐,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근데 이문정 검사님 입장에서는 네. 그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이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경정님을 부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모양이 더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그러니까요.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씌우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네. 그 정의로웠던 사람이. 네.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똑똑하고 뭐 정의로운 부분은 뭐 저도 뭐 부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수사 역량은 뭐 이런 사람 데리고 어떻게 수사해요? 이문정 검사는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브레이크 걸면 돼. 검찰에 있어서 뭐 공소장에 가가지고 기소할 때 부당한 기소나 위법한 기소하게 되면 브레이크 거는 그런 능력은 있을 줄 몰라도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고 그 해결사 역할은 전혀 못해요. 그건 뭐 파견 나가 있는 백혜룡 경정은 또 크게 반발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에서 백혜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파견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전에 그 전에 그냥 돌려보내겠다라는 네네.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여다봤던 국회 코뿔소 최혁진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백혜룡 경정 관련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그 내란 특검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 네네네네. 자기들이 발표문에 들어 있어요, 내용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참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즉시 항고 포기 경위는 다 확인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다만 포기 경위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다. 맞아요.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처분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우정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 다수가 특검에 와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서 내란 특검에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진술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사람을 들들 볶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2차 종합특감 얘기가 나왔는데 2차 종합특감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 구성 자체를 이렇게 윤석열에게 때묻어 있는 검사들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의 상당수가 특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자,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혜룡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백혜룡 경정이 또 크게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사진만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볼까 하는데 백혜룡 경정이 자기 자신을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수사의 내용들, 사진, 자료들을 올리면서 이래도 내가 편향적이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023년 2월 27일 네. 몸에다가 마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공항에 들어온 마약 사범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러고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이걸 이럴 것 같으면 세관이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 덕지덕지 붙였는데 세관을 통과했다는 거 통과한 아니에요? 거야 저거를. 네. 와. 그러니까 감아서. 얘네들은 이제 그 잡힌 애들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붙이고 올 수 없죠. 왜냐? 자기가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상선. 네. 걔네들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쵸. 저 어마어마할 텐데. 다 날라가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붙이고 가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왔겠냐는 거야. 네. 그리고 2023년 2월 27일 또 사진도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요 저렇게. 2월 5일이네요. 요게 2월 5일이고 그 날짜를 거꾸로 올려주셨는데 네, 요게 네. 2월 5일 사진 네. 이렇게 올렸고 신발 요게 2월 27일 사진 네. 이렇게 온 거야. 네. 그런데 네. 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마약 사범들의 출입국 현황을 작성해둔 자료를 올렸거든요. 네. 자료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보면 막 복잡해 보이는데 네, 뭐 네. 다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2023년 2월 5일에 마약 사범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럼 이 조직들은 비상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2월 6일 다음 날 바로 또 겁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해. 그리고 같은 날 마약 사범들 그냥 다 그냥 숭숭 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가버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2월 27일 관할 올려주세요. 2월 27일 관할권도 없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 입국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3명을 검 거예요. 어. 그런데 같은 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비상이잖아. 네, 그렇죠. 대한민국 걸렸으니까. 전체가. 네, 네. 근데 같은 날 마약 사범 4명이 같은 공항을 통해서 숭숭 나갑니다. 또? 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잡히면 김해공항 자체만 해도 초비상이지. 초비상이 돼야 되는 거 아, 아니죠?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이 나간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애들이 나간 거야. 아, 심지어.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돼. 와.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이거. 그러면 이거 네. 이상한 걸 최소한 설명해 달라는 거야 나는. 근데 2월 27일 날 그렇게 숭숭 나간 사람들이 7월에 또 들어오네요. 두 그러니까. 명은. 겁도 겁이 겁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는데요. 네. 관련한 이야기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이 사건은 일단 사건을 굉장히 이제 지금 합수단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백혜룡 경정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해놓고 들여다봐야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 이제 간단히 우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멧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밀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멧돼지들을 모아서 합수단을 만들었어요. 그걸 조사하라고. 예? 그랬더니 이제 멧돼지가 멧돼지를 제대로 조사하겠냐? 대통령이 나셔가지고 호랑이를 투입해라 그래서 호랑이를 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멧돼지 합수단에서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더니 너는 멧돼지에서 식탐이 많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는 쥐나 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나는 멧돼지를 잡고 싶어요 했더니 너는 멘탈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합수단 얘기를 특검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들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특검이 혐의가 있는 자를 직접 수사하는 거를 말이 안 된다 해서 국수본으로 이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라면 자기가 고발한 사람들을 직접 수사,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직접 수사하면 감정이 개입돼서 안 돼라는 걸로 배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합수단에는 네. 마약을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되는 걸 먼저 다 제끼든가 네. 합수단을 깨버리고 네.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합수단을 구성을 하고 네. 백혜룡 너도 이해충돌 여지가 있으니 뺄 거야 하면 그 말이 말이 되지만 네네. 왜 합수단은 그냥 둡니까? 예? 지금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이 마약 사건을 무마한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여기 개입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입이 돼 있고 그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심우정이 만든 합수단은 그대로 두면서 그건 맞죠. 나중에 대통령이 투입한 호랑이만 우리에 가둬놓은 꼴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고 절대 이 의혹은 무너지지 않는다. 점점 네. 일파만파 커진다는 자, 거고요. 여기서 잠깐 예.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서 상설특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러자 바로 심우정의 대검이 나서서 네.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멧돼지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예, 그거는 예. 사실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물론 심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실제 마약 수사를 했던 연루됐던 사람들이 들어간 게 사실이냐 이거죠. 지금 합수단의 명단을 네. 백혜룡 경정이 합수단이 누군지를 알려달라. 네, 합수단의 지휘를 받고 있으니 그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시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다 승진해서 대검으로 가서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명단까지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으로 가야 이 사건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수사에서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고 당시 법사위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상설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려볼 거냐 아니면 합수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한다니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검사장이 왔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가도 되겠네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욱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저는 심우정과 노만석이 네. 심우정과 노만석이 상설특검이 상시화되니까 정광석과 같이 합수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소위 상설특검으로 수사가 되지 않는 걸 막았죠. 차단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묘하게 이 사람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의 싸움판처럼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 싸움판이. 속상한 예. 게 네.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문정 응원파와 백혜령 응원파가 나눠져 있는 게 이게 너무 속상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노리고 판을 짰다면 대성공이지. 난 그게 속상한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 이 중대한 사건을. 아, 난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다루면요 또 일각에서는 넌 누구 편이냐 너. 내가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 넌 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뭐 속상합니다.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증거를 잘 제시하셨는데 네, 제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저런 존재하는 증거들 거예요. 실제로 저런 네.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상식이죠. 네. 진술만 가지고도 압수수색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 있는 거에 대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데 저 정도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은 뭐냐면 어제 저한테도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아니 난 얼마 전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꽃소금 가지고 들고 들어오다가도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이건 뭔지 성분 분석해야 된다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네. 온몸에 칭칭 갖고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들어왔는데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되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풀었잖아요. 자기네 조직에. 명단이 풀었고 명단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 뒀잖아요. 네. 귀찮아서 둔 거예요? 마약 사범인데? 말이 안 되지. 걔네들이 들락달락하고. 마약과의 전쟁이었어요 당시.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이 상황을. 그러게. 예. 근데 나는 계속 중립을 좀 지키라고 욕 먹으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 자체가. 이건 아무튼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정당당하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백혜령 경정이 어쨌든 자기가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도 열람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네. 항상 의혹의 중심에다 의혹이 나오면 뭔가가 검찰에 걸려서 항상 의혹이 되는데 예. 이 사건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나누게 된 큰 배경에는 누구보다 검찰의 무죄점을 지적해온 이문정 지금 지검장이 사건을 맡고 있으니까 네.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러운 백혜룡 거죠. 경쟁이 파견 해제되면 이제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없는 거죠. 경찰에다가 파견 해제시켜달라고 본부로 경찰청으로 데려가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관 4명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 열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라고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백혜령 경정은 자기는 수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백혜령 경정팀에 온 수사관은 처음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서야 킥스가 열리고 관련 자료들을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백혜령 경정의 말만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이걸 왜 덮으려 그러지 이렇게 돼버려서 네. 5명이 죽는 날까지 이 사건을 밝히자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러면은 합동수사단 말이 맞다면 세관 직원들 이 직무유기로라도 기소했으면 좋겠어 나는. 직무유기로라도. 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합수단이 대검도 그렇고 동부지검에서 합수단이 마약 게이트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으면은 왜 세금 낭비하고 합수단을 유지합니까? 예? 아니 우리 법이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범죄 혐의가 없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지. 네. 합수단 깨버리든가. 네. 왜 합수단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합수단은 왜 유지해요? 혐의가 없다며요. 그럼 네. 빨리 합수단 깨버리든가. 합수단에서 백혜룡만 나가라고 하는 거지 자기들은 합수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요즘 동부지검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견해가 있냐 지금 참 걱정이죠. 우리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리더십이 국민들 앞에 제대로 지금 좋은 모습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리해야 되는 그 입장에 대한 그 공감이나 이해가 있으면서도 백혜련 경쟁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그러면 다 확인했고 그것이 이 불기소 이유서에 다 담겨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불기소 이유서를 누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뚜렷하게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어느 쪽 말이 맞은지를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긴 한데, 수사팀 안에서 어쨌거나 이런 불협화음이 있다는 게 절대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서로 좀 자제하고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필요하면 상급 감독기관이 좀 나서서라도 이거를 좀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또 국회가 사실은 열려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함께 되짚어보면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조금 더 그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좀 알아보고 제가 뭐 새로운 사실을 아는 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과 백혜련 경쟁의 그 설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1라운드는 동부지검이 이제 발표를 했죠. 중간수사 발표를 했을 때 마약 밀수범의 거짓말에 백경정이 속았다라고 말을 했고, 그 뒤에 바로 백혜련 경정이 검찰이 사실을 왜곡했다,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게 1라운드였는데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2라운드는 이문정 지검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당시에 그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문정 지검장은 그러면서 이번 그 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달라고 하면서 관세청장에게 이메일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문정 지검장이 그 SNS에 발표를 하자 이제 백혜련 경장이 바로 또 반발합니다. 백 경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이 왔다. 그러면서 그 원문을 공개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관세청의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그리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동부지검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세요, 이제 향후? 참 걱정스러워요. 이게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한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라고 대통령 지시까지 하신 사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내부의 불협화음을 외부에다 이렇게 노출시킨다는 것도 문제고, 이거는 이문정 지검장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쭉 얘기를 들어보고 함께 의논하면서 수사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백경정의 주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언론은 지금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소위 재래식 언론의 관점은 뭐냐면, 그래 대통령이 같이 모여서 저기 해보라고 하더니 꼴 좋다. 예. 또 너네 또 저기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누구 주장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미흡한 제도적 결함이나 현실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다 확인하고 개선하시라고 직접 공고하는 메일까지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한계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럼 내부 직원이 그런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편으로 수사 미진일 수도 있고 수사의 결과에 왜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때 관세청에 그 장비 있었나 없었나. 그 의원들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료 내라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취재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런 거는 안 나와. 그런 거 안 나오고 얘기 들어. 갈등으로만. 그냥 갈등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안다면
임은정, 백혜룡 두 사람이 서로 이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빨리 지금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기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다 공개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이게 지금 임은정 검사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을 당사자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함께 수사팀 안에서는 공유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를 서로 체크해가면서 보완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왜 없었을까, 그런 점들을 많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는 그 몸에 이제 그 마약을 두르고 갔다는데 예. 어떻게 그냥 통과할 수 있느냐, 막 거기서부터 제 의혹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런 주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적 근거와 관세청 직원은, 장비가 부족했다라는 거고. 관세청 직원은 아니다. 아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것들도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그러면 미진한 건지 아니면 백혜령 경정이 장문을 한 건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죠. 그러네요.